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특강, 한국문학과 월남문학, 중간부 문학의 세계적 의, 비교, 고찰. 신남방 시대를 열다. 베트남과 한국 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제29차 한국어문학회 2020년도 전국학술대회 기조강연 조동일. 이 낭독 강의 외에 조동일 교수님의 화상회의 발표를 이어 탑재하오니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먼저 여기서 거론하는 나라 이름 표기를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월남을 그 나라 발음을 따라 베트남이라고 하면 중국은 중국어, 일본은 니혼 또는 니폰이라고 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중국은 중국, 일본은 일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월남은 월남이라고 해야 한자어 국명을 오리음으로 읽는 일관성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월남이라고 일제히 일컬어 네 나라 모두 동아시아 한문 문명권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서두의 논의. 한국 문학은 한국 문학만이 아니며 동아시아 문학이고 세계 문학이다. 다른 나라의 문학도 이와 같다. 월남 문학 또한 월남 문학만이 아니며 동아시아 문학이고 세계 문학이다. 이것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다. 동아시아 문학이기도 하고 세계 문학이기도 한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이기도 하고 세계 문학이기도 한 월남 문학은 서로 같고 다른 양면을 지닌다. 서로 같은 점을 찾아내 동아시아 문학이나 세계 문학의 보편성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점을 고찰해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의 특수성 확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 문학이나 월남 문학만 동아시아 문학이고 세계 문학인 것은 아니다. 다른 어느 나라 문학도 문명권 문학이고 세계 문학이다. 문학사 비교는 민족, 문명권, 세계 문학으로 나아가면서 세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 민족은 크거나 작거나 대등하다고 여긴다. 문명권은 중세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크게 보면 넷이다. 민족문학 단계와 세계문학 단계의 비교는 일관되게, 문명권 문학 단계의 비교는 경우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본보기를 들어 말해보자. 한국 문학과 반투 문학을 비교한다면 반투 문학은 어느 문명권에도 소속되지 않으므로 문명권 차원의 비교는 건너뛰고 민족문화 단계의 비교에서 세계문학 단계의 비교로 바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문학과 페르시아 문학처럼 문명권 소속이 상이한 문학을 비교할 때에는 문명권 문학 단계를 특히 중요시하고 두 민족 문학이 두 문명권 문학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지 힘써 고찰해야 한다.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은 동일 문명권의 두 문학이다. 같은 점을 들어 문명권 문학의 공통된 특성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점을 문명권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이한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 앞의 작업은 문명권 문학에서 세계 문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뒤의 고찰에서는 민족문학의 특성이 그 이상의 의의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간부이고 일본은 주변부이다. 민족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라고만 여긴 것이 문명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 생긴 차이점이기도 한 것을 알고 다른 문명권의 경우는 어떤지 밝히는 광범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은 동아시아 중간부의 문학인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나 연구해야 할 과제는 앞의 것과 같지 않다.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이 문명권 중간부 문학인 공통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 문명권 중간부의 문학이 중심부나 주변부의 문학과 상이한 양상이 다른 여러 문명권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지 검증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이 작업에서 문학사 비교로는 앞으로 크게 나간다. 공통점과 함께 존재하는 차이점을 찾아 동아시아 문학의 특성을 밝히는 것도 기대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전이 성글지 않게 다지고자 한다. 한국 문학사에서 동아시아 세계 문학사로 멀리 나아가려고 서두르지 말고 출발점을 되돌아보자. 한국문학연구는 국문학이라고 일컫는 한국문학을 그 자체로 고찰하는 작업에서 시작했다. 국문학은 다른 문학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으며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변천해 왔다. 이것이 조윤재의 국문학사 이래로 국문학사 서술의 공통된 이상이다. 독자성에 대한 의문은 한문학 때문에 생겼다. 한국인의 한문학은 중국 것인가 한국 것인가? 그 어느 쪽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었다. 자율성에 대한 의문은 신문학 때문에 생겼다. 일본을 통해 서양 문학을 이식하고자 한 신문학도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변천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양쪽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참 방황했다. 그러다가 결단을 내렸다. 독자성과 자율성으로 국문학을 감싸기만 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려면 비교문학이라는 창문을 열어야 했다. 중국 문학과 한국 문학을 비교해 중국의 한문학이 한국에 전래되고 중국 문학이 한국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실을 밝혀 논해야 했다.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도 비교해 시대가 달라지자 서양 문학을 이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본을 통해 이루어진 내력도 고찰해야 했다. 이렇게 하니 한국 문학은 영향을 계속 받기나 하고 주지는 않아 초라하고 영향의 출처가 달라 앞뒤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게 되었다. 받은 영향을 소화해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 자존심을 세우기는 어려웠다. 앞뒤 문학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작업은 더욱 난감했다. 이 이중의 난제를 맡아나서 두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다. 한국 문학에서 시대 구분의 보편적인 원리를 찾고자 했다. 이것이 한국 문학 통사에서 한 작업이다. 비교 문학을 양국 비교를 넘어선 동아시아 문학으로 확대하고 영향을 주고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문학이 같고 다른 양상을 고찰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동아시아 문학사 비교론을 거쳐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 문학에 이르렀다. 이 두 가지 작업은 맞물려 진척되었으므로 얻은 결과를 아울러 정리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한문 문명권이다. 한문학은 공동 문어 문학이면서 각국의 민족 문학이기도 하다. 공동 문어 문학인 한문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자리를 잡은 시기가 중세이다. 그 전에 고대에는 한문학이 중국에만 있고 다른 나라는 모두 독자적인 구비문학만 향유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되자 공동 문어문학을 버리고 모두 자국의 민족어 문학만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한문학을 받아들인 것은 중세화를 이룩하는 당연한 과정이다. 일본을 통해 서양 문학의 영향을 받아들여 자국의 민족어 문학만 소중하게 여기는 근대로의 전환이 촉진되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중세 전기, 중세 후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근대가 차례대로 등장했다. 이런 사실이 문명권의 중심부, 중간부, 주변부의 위상 변화와 맞물렸으므로 양쪽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중세 전기는 공동문화가 우세한 시기이고
중심부인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했다. 중세 후기는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이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시기이고 중간부인 한국이 뚜렷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는 공동문어문학을 밀어내고자 하는 민족어문학의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중간부인 한국과 경쟁하면서 주변부인 일본이 대두한 것을 주목할 만했다. 근대에 이르러서 자국의 민족어 문학만 하게 되는 변화는 주변부의 일본이 선도했다. 중세 전기, 중세 후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근대의 교체가 문명권의 중심부, 중간부, 주변부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있는 양상은 동아시아 한문 문명권 밖의 다른 여러 문명권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났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관심을 크게 넓혀 공동 문어문학과 민족어 문학을 이룩하고 세계문학사의 전개로 나아갔다. 산스크리트 문명권은 중심부가 인도 중원 지방이고 중간부가 타밀이나 크메르이고 주변부가 인도네시아 쪽이다. 아랍어 문명권은 중심부가 아랍어 사용 지역이고 중간부가 페르시아나 터키이고 주변부가 동아프리카이다. 라틴어 문명권은 중심부가 이탈리아이고 중간부가 독일이나 헝가리이고 주변부가 영국이다. 각 문명권의 중심부는 중심부끼리, 중간부는 중간부끼리, 주변부는 주변부끼리 같다. 중심부는 공동문어문학의 위세를 자랑하고 중간부는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 문학의 가까운 관계를 보여주고 주변부는 민족어 문학의 발전에서 앞섰다. 주변부는 중세의 후진이었으므로 다음 시대 근대를 이룩할 때에는 선진이 된 것이 영국이나 일본에서 공통되게 확인된다. 다른 두 문명권의 주변부는 근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자체의 역량이 모자라는 탓도 있었지만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역사 발전이 저지된 것이 더 큰 장애 요인이었을 수 있다. 한국 문학사와 월남 문학사 비교 고찰. 한국과 월남은 거리가 멀어 직접적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으나 동아시아 한문 문명의 중간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 문학이 중국 문학과도 다르고 일본 문학과도 달라 고립되어 있고 특수하기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월남 문학을 알면 쉽게 불식할 수 있다. 한국과 월남은 동아시아 한문 문명권의 중간부인 점이 같아 동질성이 크다. 이런 사실이 연구 부족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인과 월남인은 서로 생소하지 않다.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더욱 가깝다고 느낀다.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밝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나는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을 비교해 연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다가 좋은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다. 1990년 2월 파리 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바로 이웃의 월남학과 교수들을 만나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을 비교해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했다. 양쪽 다 상대방의 말은 모르지만 불어로 소통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한국문학 전공자인 다니엘 부세 학부장이 중개해 만남이 이루어졌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한 글이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말미에 있다. 구체적인 사실은 그쪽으로 미루고 특히 기묘한 사항만 간추려 옮긴다. 그 대학 동양학부는 중국, 한국, 월남, 일본 학과로 구성되고 네 학과가 한 복도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넷이 다 모이자고 하지 않고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의 비교 연구를 하자고 하는 이유를 서두의 발언에서 밝혔다. 중국은 대국이라고 으스대고 일본은 최근에 성공을 뽐내 불국의 대학에서도 유익한 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한국인과 월남인 학자들은 그런 따위의 허위의식이 없고 아직 드러내 논하지 못한 깊은 동질성이 있어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한국 문학사와 월남 문학의 공통점을 밝혀 고립주의에서 벗어나고 동아시아 비교 문학의 포괄적인 시야를 확보하자. 서론을 이렇게 편 다음 두 나라 문학사의 공통점에 관한 나의 소견을 말했다. 모임에 참석한 월남학자 넷이 일제히 내 견해에 찬동하고 제안을 수락했다. 그래서 많은 말이 오간 가운데 사중협 타트롱 히앱이라는 분이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니 우리도 중국을 무시합시다 라고 한 것이 오래 기억된다. 출발은 잘 했어도 후속 모임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월남 학자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이해가 거의 없는 공백을 단시일에 보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때가 되어 귀국해야 했다. 아쉬움이 오래 남았다. 부시의 학부장은 만남이 중단되었어도 중계를 계속했다. 어느 날 두툼한 우편물이 와서 알게 된 사실이다.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의 관계에 관해 내가 이미 쓴 여러 논저에서 월남 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대목을 찾아내 불어로 번역해 그쪽에 전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고 했다. 그래서 얻은 답변을 보내왔다. 한 대목을 소개한다. 중국인이 지은 한시는 중국 문학이고 월남인이 지은 한시는 월남 민족 문학이면서 그 어느 경우에도 한문은 민족을 넘어선 한문화의 영역이라고 했다. 뒤에서 말한 것을 나는 공동문어라고 지칭한다. 이 용어는 랑그 에크레트 꼬민느 또는 커먼 리튼 랭귀지라고 옮길 수밖에 없는데 공동문어만큼 명쾌하지 않다. 그때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니 두 가지가 아쉽다. 월남 문학은 불어를 통해서도 상당한 정도 알 수 있으나 한국 문학은 어떤 외국어에도 개방되어 있지 않다. 파리 7대학 동양학부 월남학과에는 월남 문학을 잘 아는 월남인 교수가 여럿 있으나 한국 학과에는 한국 문학을 잘 아는 한국인 교수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의 비교 연구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 앞의 아쉬움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뒤의 아쉬움은 알려지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은 동아시아 문명권 중간부에 함께 자리 잡고 있어 같은 점이 많다. 공동 문어문학인 한문학과 자국의 민족어 문학이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공동 문어 한시와 민족어 구어시를 둘 다 잘 지은 시인들이 있다. 공동 문어 한문으로 짓는 한시가 민족의 처지를 염려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민족의 삶을 다루면서 민중의식을 나타내 민중문학으로 성장했다. 민족어 교술시를 중세 후기 이래로 풍부하게 창작했다. 가의 본보기로 월남의 완체, 응우엔짜이, 한국의 위백규를 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나에 관해 구체적인 고찰을 자세하게 할 것이다. 다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가사와 월남의 부가 민족어 교술시의 좋은 본보기이고 중세 후기 이래로 풍부하게 창작된 점이 같다.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다.
중국은 공동문어문학이, 일본은 민족어문학이 일방적으로 우세하고 둘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공동문어시와 민족어시를 둘 다 짓는 시인은 없다. 나, 중국의 한시는 더러 민중의 삶을 다룰 수는 있지만 민족문학의 처지를 염려하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는 한시가 민중문학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별개의 문학이다. 다, 중국의 교술시 부는 고대에 생겨났으며 공동문어를 사용했다. 일본에는 교술시라고 할 것이 없다.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에 가, 나, 다가 있는 것은 문명권 중간부 문학의 공통된 특질이다. 중국 문학이나 일본 문학에 가, 나, 다가 없는 것은 중심부 문학이나 주변부 문학에서 널리 확인되는 공통된 편향성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면 세계 일주를 다시 하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롯한 여러 저작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놓은 작업을 아쉬운 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나에 대한 검토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는 작업을 여기서 처음 시도한다. 나, 공동문어시를 문명권의 중심부에서 받아들여 중간부에서도 지으면서 원형과는 다른 변형을 일으켜 민중시를 창작한 것을 다른 여러 문명권에서 찾아보자.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에서 이미 한 작업을 이용한다.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한국 문학이나 월남 문학을 되돌아본다. 산스크리트 문명권 크메르에서는 산스크리트 시의 격식을 충실하게 재현해 크메르를 빛낸 제왕들의 위협을 기리는 비문에서 거듭 활용했다. 이것은 한국에서 광개토도양 능비에서 성덕대왕 신종명까지의 한문 비문으로 나라를 빛낸 것과 상통한다. 월남에서 중국의 침공을 물리친 승리를 자랑한 한문 명문 평호대고는 비문이 아니지만 함께 평가할 만하다. 아랍어 문명권의 중간부 페르시아 시인들 가운데 특히 빼어난 아부 누와스는 아랍시를 기발한 착상으로 생동하게 만들었다고 칭송된다. 한국이나 월남의 경우에는 여성이고 처지가 미천에 깊이 절감하고 있는 남성 중심의 주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참신한 표현을 갖추어 나타낸 여성 시인들을 더욱 주목할 만하다. 그 선두에선 한국의 이계랑, 월남의 호춘향, 호수안흥은 한시와 함께 민족어시도 지어 재능을 자랑했다. 라틴어 문명권 중간부인 독일에서는 에케하르트라고 하는 기독교 사제자가 민족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발타리우스를 라틴어로 지었다. 이것은 공동문어 민족 서사시라는 점에서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상통한다. 월남에는 서사시에 대한 관심이 적은 탓인지 함께 논의할 작품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과 월남의 민족, 민중, 한시. 한국의 고려 왕조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침공을 받고 많은 희생을 겪고 싸우다가 패배했다. 대량 사륙은 면하고 복속되어 간섭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다. 김군은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임무를 맡고 길을 가다가 완강하게 투쟁하던 현장에 이르러 시를 지었다. 그곳이 철주여서 시 제목을 과철주라고 했다. 몽골의 침략이 시작된 첫 해인 1231년 고종 18년에 몽고군이 그곳을 포위해 공격했다. 수비 책임을 맡은 이원정이 일반 백성과 함께 완강하게 싸우다
처자와 함께 자결했던 일을 회고하고 시를 읊었다. 싸움이 있고 9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생생하다고 했다. 당년 노구 난 세문. 그때 성난 도둑이 국경을 침범해 오자 40여 성 여요원, 40여 성이 불타는 들판 같았다. 의산 고첩 당도해 산을 의지한 외로운 성이 오랑캐 길목에 놓여 만군 고문 기일탄 만군사 북치고 나팔을 불며 한꺼번에 삼키려 했다. 백면서생 수차성 글만 읽던 선비가 이 성을 지키면서 허국 차신 홍모경 나라에 바친 몸 기러기 털보다 가볍게 여겼노라. 조추인신 결인심 일찍부터 어질고 신망 있어 민심을 모았음에 장사 환호 천지경 장사들의 고함소리 천지를 진동했다. 상지 반월 절해 취 서로 버틴 반달 동안 뼈를 꺾어 불을 떼면서 주전 야수 용호 피 낮에 싸우고 밤에 지켜 용이나 호랑이조차 피로했다. 세궁 역굴 유시한 형세와 힘이 다했으나 오히려 한가함을 보여 누상 관현 성경비 노대위의 관현소리 더욱 구슬피기도 했다. 관창 일석 홍연발 관가 창고가 하루 저녁에 불꽃을 품더니 감여 천호 취회멸 처자와 함께 기꺼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충혼 장백 향하지 충성스럽고 장한 넋이여 어디로 향했는가. 천고 주명 공기철 천고의 고을 이름은 헛되이도 철주라 적혀있네. 이런 시를 두고 표현의 격식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치이다. 지금 읽어도 싸움의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외치고 무찌르고 마침내 죽어간 사람들의 심정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옛사람의 명문을 본떠서 말을 다듬는 데 힘써야 작품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생동하는 현실로 눈을 돌려 얻은 성과이다. 민족의 순환이 한문학이 민족문학이게 했다. 월남도 몽골의 침공을 거듭 받았다. 1288년에 제3차로 침공한 몽골군을 백등강에서 격파한 진국준, 트란 홍다오 장군을 비롯한 월남 용사들의 위협을 두고두고 크게 칭송한다. 위에서 든 고려의 철주 전투는 한 번만 노래하고 만 것과 다르다. 장한초, 트롱흐안 슈에의 백등강 부후에 몇 작품이 더 나오고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완체, 응웬 짜이는 다음과 같은 백등 해구를 다시 지었다. 삭풍 취회 기능능 삭풍이 바다로 불어 그 기운 늠름하도다. 경기 음범 과백등 시인의 배를 가볍게 들고 백등강을 지나간다. 악단 경고 산 곡곡 악어를 베고 고래를 쪼갠 산 모양 구비구비 과침 극절 안 층층 창이 떨어지고 쌍지창이 꺾인 해안 층층이 관하 백이 유천설 물가 요새 102곳을 하늘이 설치하고 호걸 공명 차지증 일찍이 호걸들은 이곳에서 공명을 이루었도다.
왕사회두 차이의. 지난 일 되돌아보면 슬프구나. 그뿐이란 말인가. 임유무경 경난승. 흐름 따라 풍경을 어루만지며 마음 가누기 어렵다. 이 시는 세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에 있는 첫째 층위에서는 백등강이라는 강 어구에서 본 바다 경치를 그렸다. 전쟁의 자취가 바위에 남아있다고 한 말은 묘사를 하는 데 쓴 비유이다. 자기 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둘러보고 칭송하는 것은 한 시가 민족문학일 수 있게 하려는 시인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이다. 그 아래의 둘째 층위에서는 역사를 회고했다. 전쟁의 자취가 바위에 남아있다고 한 말은 현재에서 과거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시어이다. 백등강은 중국 가까운 곳에 있는 천연의 요새이다. 그곳에서 지난 시기에 중국의 침공을 물리치는 빛나는 승리를 거듭해서 거두었다. 응우엔짜이는 그런 전리를 이어 이 시를 지었다. 외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자랑스러운 역사를 회고하면서 민족의식을 북돋우는 과업을 시인이 맡아 나섰다. 맨 아래에 숨겨져 있는 셋째 층위에서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상황을 노래했다. 전쟁의 자취가 바위에 남아있다고 한 말은 이제부터 이루어야 할 소망의 암시이다. 지난날을 생각하니 슬프다 하고 눈앞의 풍경을 보고 마음 가누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 중국의 명나라가 월남을 침공해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다. 그 때문에 분개하면서 지난 시기의 영웅적인 투쟁을 되살려 독립을 되찾고자 해서 이 시를 지었다. 시인이 앞장서서 민족사의 진로를 개척하고자 했다. 한국의 조선왕조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대참사를 겪었다. 참사를 누가 가장 크게 당했다고 말할 것인가? 화급하게 피난한 국왕인가? 싸우다가 죽은 장졸들인가?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가까스로 구한 일반 백성인가? 재주가 뛰어나 이름이 높은 시인 허균은 일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가 있었음을 알리는 시를 지었다. 상층민보다 하층민이, 남자보다 여자가, 젊은이보다 늙은이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시이며 제목을 노객부 원이라고 했다. 한시로 일상적인 서사시를 지어 하층민의 삶을 그린 것이 전례 없는 일이다. 어떤 참혹한 일이 있었던지 가련한 할미가 스스로 수레하는 말이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병자 외노 함낙양. 저번에 외놈들이 서울을 함락할 때 제휴 일자 수고랑 어린애 데리고 시어머니와 지아비를 따라 중변 백사 서궁곡 거듭 비틀거리며 먼 길을 걷다 궁벽한 골짜기에 숨어 야출 구식 주 잠복 밤에 나와 구걸하고 낮에는 엎드려 있었다오. 고노 득병 낭 부행 시어머니는 병들어 지아비가 업고 걸으며 척천쟁산 불황식 높은 산 접어들자 쉴 겨를도 없었다오. 시시천우 야심흑 그때 하늘에 비가 오고 밤은 깊고 어두웠다오. 갱활 족산 전불측 웅덩이 미끄럽고 다리 아파 깊은 곳에 굴렀더니 휘도 이적 종하래 칼든 도적 두 놈이 어디에선가 나타나 틈 앞 섭정 여상시
서로 시기하는 사이인 양 어둠을 타고 뒤를 밟아와서 노도 벽두 두 사열 노한 칼로 내리쳐 머리 둘을 온통 찢어 놓으니 자모 병명 유 원혈 모자가 함께 죽으며 원한의 피를 흘렸다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그 여인은 모진 목숨이 붙어 있었다. 이제는 노파가 된 채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연명했다. 난리통에 헤어진 아이는 소문을 들으니 세력 있는 집의 종이 되었다지만 만난들 알아볼 수 없으리라고 했다. 노파의 하소연을 들은 대로 충실하게 받아 적고 자기 말은 보태지 않는 것이 새로운 시 작법이다. 군주에서 하층민으로, 명분론에서 사회 현실로, 설명에서 묘사로 관심이 바뀌면서 문학이 혁신되는 양상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문학이 민족문학이 된 변모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월남에서는 커다란 변혁운동이 일어났다. 아래에 드는 작품에서 서산이라고 한 말은 완해, 응우엔 후회를 지도자로 해서 일어난 농민 반란 서산운동을 칭하는 것이다. 농민 반란이 성공해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완해가 왕위에 올라 광중 황제라고 칭한 것이 1789년의 일이었다. 황제는 사회개혁을 단행하고 밖으로 중국 청나라의 침공을 물리쳐 월남 역사를 크게 쇄신했다. 그러나 4년 뒤에 황제가 세상을 떠나 서산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음 왕조가 외세의 간섭을 받기 시작해 월남이 쇠망하는 길에 들어섰다. 완유, 응우엔 두는 시문을 짓는 재주를 이용해 과거를 보아 완조의 벼슬하고 살아가면서 내심으로 깊은 회한을 느끼고 서산운동을 아쉬워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시 용성금자가를 지었다. 또한 하층민의 삶을 다룬 일상적인 서사시 장편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서두에 소인이 있어 노래를 지은 경위를 밝혔다. 금을 켜면서 노래도 부르고 제담도 하는 광대. 이름은 누군지 모를 위인을 자기가 어릴 때 서산 제 대신이 풍류스러운 놀이를 벌이는 자리에서 처음 보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중국으로 사신가는 자기를 환송하는 연회석에 다시 나온 것을 보니 그 당당하던 모습이 초췌하게 되고 제주도 쇠퇴에서 크게 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안수 신고 형약소 안색 파리하고 정신 메마르고 모습 왜소해지고 낭자 잔미 불식장 눈썹이 많이 자라서 분장을 감당하지 못한다. 수지 취시 당시 성중 제1묘 당시에 이 사람이 성안에서 으뜸이었음을 누가 알랴. 구곡 성성 암루수 옛 노래 가락가락 몰래 눈물을 흘리게 해서 이중 정청 심중비 귀로 조용히 들으니 마음 깊숙이 슬프구나. 맹년 얻기 20년 전 사 20년 전의 일 기억이 드세게 일어나네. 감호 석중 증견지 감호점의 자리에서 그 일을 보았는데 성곽 추위 인사계 성곽이 바뀌고 사람 일도 달라져서 기처 상전 변창해 몇 곳의 상전이 창해로 변했는가. 서산 기업 진소망 서산의 기업은 다 없어져 망하고 가무 공유 1인제 가무만 부질없이 한 사람에게 남아있네.
순식 백년 능기시. 순식간의 인생 얼마나 된다고 하리요. 상심왕사 누첨의. 지난 일 상심하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인용구의 처음 두 줄에서는 다시 만난 광대가 쇠잔해진 모습을 그렸다. 셋째 줄의 당시는 서산운동이 성공해서 나라에 큰 희망이 있을 때이다. 그 시절에는 이 광대가 성중의 으뜸이었다고 하면서 지난 일을 아쉬워했다. 감호점은 서산 대신들을 위해서 흥겨운 공연을 마음껏 벌이던 장소라고 소인에서 밝혀놓았다. 서산운동이 마땅히 성공했어야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산운동을 패퇴시키고 들어앉은 왕조에서 벼슬을 하는 시인이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서산의 기업은 다 없어지고 한 사람 광대만 남아있어 그때의 가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광대의 행색이 초라해진 것을 보고 상심한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제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슬픔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그런 내심을 감추고 살아가기만 할 수는 없어 광대의 모습을 그린다고 하고서 시대에 대해 통탄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앞의 시 두 편은 몽골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야만 했던 민족 순환의 현장을 찾은 감회를 노래하는 것이 같다. 그 싸움에서 한국은 지고 월남은 이겨 시인이 하는 말이 달랐다. 힘써 싸웠어도 지고 만 경과는 자세하게 그리고 희생된 분들의 죽음이 안타깝다고 했다. 투쟁을 오늘날 잊지 못하면서 과거를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긴 내력은 널리 알려져 있어 되풀이하지 않고 험준한 산세나 뛰노는 물결을 보면서 다시 느끼는 승리의 감격이 자랑스럽다고 노래했다. 과거가 현재이게 해서 다시 닥친 침략을 격퇴하겠다고 했다. 뒤의 시 두 편은 전란 때문에 고난을 겪는 하층민의 처지를 나타낸 공통점이 있다. 전란이 밖에서 닥쳐와 크나큰 순환을 강요했다고 누구나 말하면서 민초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은 무시하고 있어 시인이 찾아내 알린다고 했다. 시인이 그 자리로 내려간 것은 아니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가 예상 이상임을 알아차린다고 했다. 뒤의 전란은 민중이 스스로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것이다. 말썽을 빛내던 광대가 초라하게 된 모습에다 시인이 자기 처지를 투영시키고자 했다. 혁명의 열정을 깊이 숨기고 반혁명의 세태에 순응해 살고 있는 신세임을 은근히 알리려고 했다. 한국 시 두 편에서는 남들이 겪은 순환을 말하면서 시인은 증인 노릇을 했다. 월남시 두 편에서는 시인이 스스로 겪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면서 역사의 주역임을 확인하고자 했다. 증언은 정확하지만 한정되어 여러 증인이 많은 말을 해야 한다. 증언에서 대책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대책을 찾는 토론을 새삼스럽게 벌여야 한다. 주역이 하는 말은 간략하지만 지향점이 뚜렷하다. 타당성을 결과로 입증한다. 한국은 아무나 나서서 떠들며 말을 낭비하니 갑갑하다. 엄청난 규모로 모여든 군중이 체중을 보태 무게중심이 기울어져야 역사의 진전이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월남은 일관된 이념을 인민의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어 순환은 있어도 혼란은 있을 수 없다. 다른 길이 있는지 찾지는 않아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믿고 따르면 될 것은 아니다. 양쪽의 단점은 배제하고 장점을 합칠 수 있는가?
이런 상상을 해도 되는가? 논의의 확대 가능성.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은 직접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지만 뚜렷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국 국민이 깊은 유대의식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는 것 이상의 일반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 민족이나 국가의 동질성은 역사적 체험이 공통될 때 생기고 이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느 역사보다 문학사에서 더 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에서 얻은 성과는 문학사 이해의 방법을 가다듬고 세계 문학사의 전개를 새롭게 해명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 개별 문학사에서 문명권 문학사로, 문명권 문학사에서 세계 문학사로 나아가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더 나아갔다. 문명권 중간부에서 이룩한 공동 문어 문학을 새롭게 창조해 중간부가 세계 문학사의 쇄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을 알아냈다. 한국 문학과 월남 문학은 그런 사명을 특히 잘 수행해 공동 문어 문학을 민족, 민중 문학으로 개조해 재창조하는 성과를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후진이 선진이고 우둔함이 슬기로움이게 하는 대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계 문학사가 중간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추진력을 제공했다.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흐뭇하다. 문학은 모름지기 민족, 민중문학이어야 한다는 것이 유럽 문명권에서 선도해 이룩한 근대 문학의 지표이다. 공동문화 문명의 유산을 무시해 천박해지고 민족이나 민중이 배타적 우월성을 관철하려고 상극으로 치달아 근대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전환이 요망된다. 고대 자기중심주의의 부정의 부정으로 근대 민족주의를 일으켰듯이 중세 보편주의의 부정의 부정으로 다음 시대를 이룩하는 과업이 제기되어 있다. 이번의 시대 전환을 위해 한국이나 월남이 둘 다 모범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지만 가는 길이 같지는 않다. 한국과 월남은 장단점이 있어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합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한국의 다양성과 월남의 일관성을 합쳐 다음 시대를 효율적이면서 과감하게 창조하는 동력으로 삼자는 것은 지나친 희망인가? 지금까지 논의에서 얻은 깨달음을 근거로 비교문학의 이론을 다지고 역사 철학을 정립하는 학문을 잘 하자고 다짐하자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부침, 월남어 문학은 거론하지 못해 아쉽다. 월남어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수 없다. 월남 한문학은 한문으로 창작했으므로 읽고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 다행이다. 한문의 국제적 의의를 재확인하고 높이 평가한다. 한국의 이수광이 1597년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월남에서 온 사신 풍국관과 만나 주고받은 한시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일이 그 뒤에도 여러 번 있었다. 오늘날 학자들도 한문을 이용해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날의 월남에서 월남 한문학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깊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로마자 표기한 월남어를 국어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한문은 물론
한자를 이용해 월남어를 표기한 자남, 쭈놈까지 국어가 아니므로 버려도 좋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한국의 동문선과 흡사한 한문학 작품집 이진시문이 월남에 있다. 이 책 월남어 역주본에서 원문을 찾아내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진시문 제1권은 파리 7대학 월남학과에 있는 것을 복사한 다음 제2, 3을 구입하려고 파리 주재 월남 구경서점에 들렀을 때 있었던 일을 말하겠다. 이진시문이라고 한자로 쓴 글씨를 내보이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 책이 있는가? 우리는 일본 책을 팔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 책이 아니고 당신네 나라 월남 책이다. 우리는 그 글자를 읽지 못한다. 글자를 읽지 못해도 볼 줄은 아니 이런 글자가 있는 책이 있으면 다 내놓아라. 한문 고전을 자랑하는 나라 월남이 오늘날에는 한문 교육을 하지 않아 파리에 파견되어 자기네 책을 파는 사람들이 이 지경이다. 한자가 있는 책을 내놓으라고 하니 반아름쯤 안고 나왔다. 이진시문만이 아니었다. 원문이 있는 고전 번역서가 적지 않아 모두 다 샀다. 나라에서 고전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닌데 교육이 잘못되었다. 월남에서 월남문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한문을 거의 모르며 고전을 번역본으로 공부했다고 한다. 원문을 읽을 수 없으면 이해가 깊을 수 없고 번역 작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 문화가 단절되는 심각한 위기가 생긴다. 한국에서도 한문은 버려야 하고 한문학은 한국문학이 아니므로 돌볼 필요가 없다고 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았다. 한문 독해 능력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자랑스러운 유산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한국 한문학을 문학사에서 소중하게 다루고 이런 논문도 쓸 수 있게 되었다. 월남도 너무 늦기 전에 대우각성을 해야 한다. 월남 한문학을 힘써 읽고 연구해 선조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 넓고 깊게 연구하는 작업을 안에서 열심히 하면서 밖에서 호응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한문학이나 월남 한문은 민족 문화이기만 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공유 재산이기도 하며 세계 문명을 빛낸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참고 문헌 조윤재 국문학사, 조동일 공동문학과 민족어 문학 등등입니다. 응우엔 짜이 억제 유집, 이진시문 등 월남문학 관련 참고 문헌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조동일 문화대학의 조동일 교수 특강 한국문학과 월남문학, 중간부 문학의 세계적의 비교 고찰을 들으셨습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좌는 세계문학 백문백답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